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정말 위기가 온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인텔, TSMC의 역전을 허용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 TSMC의 절반, 인텔보다도 낮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TSMC와 인텔,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자, 과연 초격차 전략, 과연 위기가 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주가가 횡보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자, 구독자님들 댓글에 나 이제 그만할라 합니다. 떠납니다. 답답합니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물론 제 구독자분들 중에 떠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올해 말 반전, 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치도록 행보를 하고 있고, 과연 삼성전자 진짜로 여러분 답이 없을까요? 그리고 TSMC가 미치도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미치도록 잘 나가기 때문에 투자를 미국에 미친 듯이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인텔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와 TSMC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인텔을 번외로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위기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여러분, TSMC가 겁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도 끝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옥중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투자 시기를 놓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론으로 무리하게 꼭 TSMC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미국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꼭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투자를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향후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과연 그게 진짜 위기가 맞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TSMC, 제가 일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TSMC가 돈이 엄청나서 미국에 그래 대규모 투자를 하는지. 자, TSMC는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하면 꼭 대만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만의 TSMC가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온몸을 떨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바로 해드리고, 삼성전자는 반면에 아직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얘기는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길게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지금 D램을 파운드리로 전환한다는 그 얘기, 원래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철회를 했죠. 그 얘기는 곧 미국에 투자가 임박했다, 그래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철회한다는 게 아니죠. 단지 이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투자 규모를 이 D램에서 파운드리 전환한다는 걸 철회한 겁니다. 최근에 유튜버님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역시도 여러분이 단편적인 면만 받아들인다면 위기가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칫 이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외신과
관련 업계 이란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TSMC가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약 13조죠. 이걸 투입을 해서 5나노 이 파운드리 공장을 당초에 1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무려 6개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TSMC가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앞으로 3년간 설비 투자에 약 112조, 112조죠. 이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TSMC가 미국을 향해서 이 우호적인 시그널 보내는 모습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성장. TSMC 지금까지 한우물만 팠습니다.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삼성자의 위기보다 오히려 TSMC 위기가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만은 미중 간 갈등에 따른 이 긴장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이전에도 그 미중 갈등,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이 긴장은 계속해서 존재는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수위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대만 해협을 두고 양측이 서로 군사력을 힘자랑을 하고 있죠.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지난달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이해관계 정면으로 상충하는 이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까지 했습니다. 자, 물론 TSMC가 미국에만 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언론에 보셨을 겁니다. TSMC가 지난달 중국 난징에 28억 8,700만 달러 이 돈을 투자해서 28나노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또 단편적만 생각하면 TSMC는 미국에 엄청나게 돈을 투하하면서 중국에도 또 투하하는구나. 삼성전자 뭐하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TSMC가 중국에 투자하는 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인데 물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수익 사업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에 추진하는 이 투자 규모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는 엄청나고 중국에는 보유주기식이죠. 물론 TSMC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의 보유주기식 이 투자를 한다는 게 거의 업계에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TSMC가 이 중국의 편에 아마 선다면 미국으로부터 설비하고 기술 이 공급을 아마 제한을 받을 겁니다. 그러한 미친 짓은 안 하겠죠. 자, 반대로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이 만약 TSMC 대만을 보복을 한다면 그러한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작살이 나겠죠.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대거 많이 진다면 미국 공장은 그나마 지킬 수는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 이 관계자들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TSMC 아작내는 건 장난입니다. 더 이상 기술 발전 없이 TSMC의 그간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무너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혼돈이 오겠죠. 자, 그렇게는 되지 않겠죠. 물론 위협은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 공장을 세우는 것이 중국의 보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TSMC는 이 벼랑 끝에서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투자하는 게.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아직 투자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조만간에는 나오겠죠. 자,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이 시장 경쟁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우리들 개미들 가슴을 후배 파고 있을 때 온갖 얘기 다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우려밖에 안 됩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지금 전혀 좁혀질 기색을 안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달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제때 설비 확충을 못하면 이 양사 삼성과 TSMC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하지만 일각에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미국 투자를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반박도 상당합니다. 그게 뭐냐? 대만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정치, 군사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어느 정도 관망을 해도 된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성급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엄청난 돈을 퍼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무조건 퍼붓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인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메모리 1위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안주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 독보적인 존재, 그로서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이 파운드리 하나만 가지고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평택의 D램 그리고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는 이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을 쇠가 빠지게 짓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P1 공장이죠. 물론 201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P2, 피 터지게 D램 라인을 지난해부터 가동을 했죠. 그리고 연내에는 낸드하고 파운드리 라인에서 제품 양산도 본격화될 겁니다. 여기에 투자를 앞둔 P3도 있죠. 연면적 21만 평 정도 되는데 단일 반도체 라인 중에 이 P3는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P3에 대한 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거 역시 조만간에 밝히겠죠. 물론 기본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면적 여기에 엄청나게 제품이 튀어나오겠죠. 자, 여기에만 물론 P1, P2 공장보다 더 많은 투자 규모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한 50조 가까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만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공장이 없어서 직규로 한 공장만 하더라도 평택의 P1부터 P6 엄청난 규모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미국의 이 정치, 외교적인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하겠다. 그건 저도 물론 전략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이 TSMC보다 절실함은 아직까지 덜합니다. 자, 업계 관계자들도 이미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세워야 한다. 이거는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TSMC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할 거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죠. 자, 그러한 우려. 물론 전체 파운드리 시장 이 규모는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TSMC가 only one TSMC 독점. 그걸 미국이 또 바라는 바도 전혀 아닐 겁니다. 자, 전체 파운드리 시장 물론 커지기 때문에 이 점유율 하락이 물론 이익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 절대 아니죠. 자, 여러분 투자, 영업이 이 모든 게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언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 되면 이익 전망이 최고로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물론 실적 장세 반등을 하겠죠. 작년 말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한국 증시에서 유례 없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 이 두 시장 모두가 다 최고였죠. 대부분 여러분 어떤 업종에 넣어도 다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랠리 이 판세가 올해 초 바뀌기 시작했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국민주라 불리는 이 대형 종목들 이 상승률 면에서 이 대형주를 항상 앞서던 이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작년에는 대형주 이 뒤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역전이 됐죠. 1월 이후 이 횡보 장세가 시작된 이 종합지수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 반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우리 삼성전자, 물론 SK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반도체입니다. 그 얘기만 중점적으로 하니까 일단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물론 소형주가 가장 지금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 다음 중형, 대형주는 상당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적은 이 종목들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있죠. 반면에 시가총액이 상당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기타 몇몇 종목들이 있죠. 거꾸로 수익률이 형편없는 경우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올해 말에 가까울 지수로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되나? 물론 여러분 투자를 했으면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반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차지하는 이 상장사 전체 이익 비중이 올해로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1분기 상위 이 코스피의 10개사 이익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7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익 편중도가 아마 소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심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주 위주로 날개가 다시 달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파도를 타려면 무엇보다 삼성전자 그 인내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이죠. 이 상위 10개 종목 이 하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주의 이 상대적 강세, 허탈함, 실망감 물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작년에도 이 상장사 영업이익이 2019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해 이익 아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대한민국 아마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사를 통해서 나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유동성 장세에서 필연적으로 이제는 실적 장세가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로 가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막바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망치 물론 삼성전자 여러분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역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1분기 이 하나만 보고 전체를 절대 판단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1분기가 너무 지겨웠기 때문에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그만 얘기에도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횡보장세 또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본인의 소중한 이 투자금에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모든 게 떨려서 안절부절 업무가 안 되고 일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물론 향후 2, 3, 4분기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펀다멘털 전혀 깨진 것도 없죠. 자, 전반적인 투자와 그리고 TSMC의 엄청난 투자 규모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그러한 악재 이 모든 걸 여러분 털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좋은 투자의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작년에도 행보 지긋지긋하게 겪었지만 결국에는 펀다멘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물론 유동성으로 올라간 건 있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작년에 그러한 랠리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하고 편하게 제 얘기를 오늘 불금에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지금 바로 앞에서 편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오늘 집에서 푹 쉬시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자, 어머니하고 아버지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형님 누님들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제분들 물론 함께
좋은 식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갑니다, 여러분.